안녕하세요. 한 해의 시작을 친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찬 공기 때문인지 친절이 주는 온기가 그리운 겨울의 끝에서 자연을 살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숫가에서 은둔자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대표작 월드는 지금으로 보면 한국의 중년 남성분들이 선호하는 나는 자연이다 같은 느낌이랑 좀 비슷한데요. 은퇴 이후에야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깨달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을 마주한 경우나 큰 실패를 경험하고 가족 내 소통조차 깨어지고 자연으로 들어온 분들의 이야기가 종종 소개되곤 하죠. 소로의 책을 코로나 시기 초반에 읽고 요즘 같은 언택트 비접촉의 시대에 딱 맞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20년 2쇄를 찍은 갈라파고스에서 윤규상 씨의 번역으로 나온 소로의 일기입니다. 그 중에서 청춘 편이에요. 중년 아니고 청춘을 왜 골랐을까요? 그의 20대가 고스란히 담긴 일기인데요. 일기라는 장르만으로도 우리들에게 호기심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1984년 24세경의 소로에 대한 묘사로는 4월에 형 존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운영하던 학교가 문을 닫은 것과 이후 에머슨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대가로 2~3시간씩 일을 한다는 단 3줄의 묘사가 끝이지만 그의 내면에 대한 일기는 매우 풍성합니다. 추수가 끝난 들판의 이삭 줍기와 같은 행위라고 말한 소로의 일기를 통해서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았던 자신만의 삶을 살았던 소로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자기 자신이 되기입니다. 소로는 우리가 타고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고 그것이 신의 뜻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라는 초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도전을 받으시나요? 자신으로 살아가려는 소로는 감각적인 만족을 얻는 오감을 몸의 기관이나 그냥 수단이 아니라 영혼의 5 관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늘 오감을 맑게 열어두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우리의 귀가 맑다면 단순한 음악에서도 만족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연의 순간들을 통해서도 소로는 황홀경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는 평생 수수한 식단, 옷, 동행, 숲속 오두막, 손때 묻은 책 1권, 그리고 영감을 주는 이웃이 연주하는 수수한 아코디언 소리를 좋아했었다고 해요. 음악이 영혼에 미치는 효과는 그 음악의 완성도에 못지않게 든든 우리의 내면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텐데요. 소로는 자신의 삶에 가장 관심을 가졌고 자연, 사랑, 책, 음악 등을 통해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도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식물이었대요. 네, 둘째, 자연을 닮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연을 닮으려는 어떤 경향이 있으신가요? 1837년 20세에 썼던 일기를 소개합니다. 부분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핵심에서 더 벗어나 있을 수는 있지만 주변이 빛을 발하거나 그늘을 만들지 않는 부분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든 전적으로 나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고 최악의 결정이라도 오히려 최선의 열정이 그 뿌리를 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가시는 그냥 의미 없는 가지의 일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시에는 잎이 달리고 어떤 선인장에는 꽃과 열매까지 달리죠. 그는 노을이 지는 순간, 바람이 부는 새벽, 강물의 고요함 같은 순간을 매우 너무 과장하기도 했고 어느 한 물체나 경치에서 자연의 모든 법칙을 읽어내기도 해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사실에서 그는 우주의 법칙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에 저장해야 할 것들은 사실, 내용이 아니라 그 사실에 영향을 받은 마음이라는 것을 소로는 잘 알았죠. 그래서 하나의 불꽃 속에서도 지옥 전체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 저희도 상담에서 이런 영향력 탐색을 늘 하는데 소로는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셋째, 삶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1838년 21세였던 소로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부끄럽지 않을까를 고민합니다. 1월 16일 일기를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폭풍 후에도 가라앉히지 못하는 코르크 마개와 같다. 언젠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떠갈 것이다. 갈라진 틈이나 옹이 구멍을 통해 세상을 보더라도 그 아름다움엔 변함이 없다. 네, 21살에 이걸 알았다고요. 네. 9월 17일 일기에는 자연은 절대 서두르지 않고 늘 속도가 일정하다며 자연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하는 일 하나하나에 지극한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마치 유일한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연을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연의 속성을 잘 묘사했던 것 같아요. 새싹은 우리가 느끼는 짧은 봄날이 무한하다는 듯이 서두르거나 허둥대는 일 없이 서서히 싹을 틔우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는 현명한 사람은 늘 마음이 고요해서 들뜨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반대로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피로가 축적이 돼서 몸이 싫어하고 강요하기 전까지는 다리에 근육이 풀리기 전까지는 긴장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했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삶 자체를 꾸준히 살피고 있지 못할 때에는 삶의 때가 덕지덕지 쌓여 삶 자체가 꾀죄죄해진다. 하루를 제대로 살아내는 일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맑고 고요하게 삶 자체를 바라보는 일이다. 21세의 청년 소로와의 우정을 갈망하며 그가 우리에게 말 걸어온 진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로는 지혜가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걸기 전까지는 단지 거짓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막연히 우리가 갖고 싶고 담고 싶은 지혜가 아닌 구체적으로 최근 여러분이 지혜와 나눈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감사합니다.